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특 적용학습 1에 의문 1에 나와 있는 2번 문항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의 명칭을 디빈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문법 문제를 한 문제를 갖다 놓고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조금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항상 문법에서 짓거리고 있는 그 아주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죠. 뭐 형태소가 뭐니 의문이 뭐니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 단원에서는 그것부터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이론들을 잠깐 확인하면서 나가 볼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의문 현상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물론 답은 굉장히 쉽죠. 이 문제는 분명히 변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5번 선지는 특별히 눈여겨서 좀 잘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한번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이드를 잠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의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문에 관한 문제고요. 이것도 의문 현상에 관한 문제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최소 변별상 혹은 최소 대립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 의문의 종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분절 의문하고요. 그 다음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 현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분절 의문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의문 현상 문제는 항상 변동 문제가 1순위로 출제가 되는데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지는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새롭게 들어오는 첨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탈락이 있을 수 있죠. 없어지는 거. 또 하나는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축약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국어문법에서 의문 현상의 종류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체에는 뭐 음절의 끝소리 현상 포함될 수 있겠죠. 그다음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 또 뭐 있을까요? 국외음화 현상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된소리 현상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첨가는 물론 모음 첨가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음 첨가, 자음 첨가가 있습니다만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음, 니은 첨가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 탈락 같은 경우는 종류가 워낙에 많죠. 보통은 뭐 히읗 탈락도 있고요. 그다음 뭐 리을 탈락도 있고 있던 의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축약은 물론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만 자음 축약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자음의 예사 소리가 히읗과 결합하여서 거센 소리가 되는 현상이죠. 자, 이 정도는 엄마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자, X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을 해서 요렇게 발음이 돼서 요렇게 발음되는 동안에 어떤 의문 현상이 적용되었게 보통은 2개 이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옛날 버전의 문제예요. 어떤 단어를 주고 어떻게 발음이 될까? 여기에 뭐가 적용됐니?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 이건 옛날 스타일의 문제고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거기 플러스에서 뭐를 물어보냐면요. 첫 번째는 의문의 개수의 변동입니다. 여기에 의문 현상이 이거 적용되었는데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의문의 개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변동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나오면 대박치는 문제죠. 순서 묻는 문제입니다. 의문 현상이 만약에 2가지 이상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면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적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순서 문제는 된소리 현상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된소리 현상이 적용된 단어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의문 현상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규정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된소리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풀 기회가 생기게 되면 된소리 현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된소리가 만들어지는지 규정들을 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할 거고요.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의문의 개수는 변동이 없을 거고 첨가는 당연히 플러스 1일 거고요. 탈락하고 축약은 마이너스 1씩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뭐 첨가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첨가 얘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거의 틀렸던 문제예요. 자,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발야구라고 하는 단어가 당연히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게 되겠죠. 발야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놓고 선지를 뭘 줬냐면요. 자, 발야구가 발야구로 발음되는 것에는 리을이 첨가된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은 이걸 다 맞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을 리가 없죠. 자음의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주의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표준발음법 29항에 나와 있죠. 합성음이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한다면 니은을 첨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가정이 앞에가 자음이고 뒤가 야니까 니은을 첨가해서 발야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니은 하나가 첨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순서에서 뭐로 갔냐 하면 앞에 오는 유음 리을 때문에 뒤에 오는 니은이 유음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야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에서는 니은 첨가 현상 하나하고 유음화 교체 현상 하나가 일어났는데 학생들이 급하게 풀다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바뀌어진 것만 딱 보고 없던 리을이 들어갔으니까 리을 첨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첨가 문제에서는 요거 하나 일단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오늘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 강의는 딥인 강의예요. 그냥 EBS 나와 있는 수준 정도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변형될 건지를 볼 거니까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죠.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아마도 두 가지 이상을 준 상태에서 변동하는 거 물어볼 거고 음운의 개수 파악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순서도 파악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딱 발문을 보는 순간 로직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결국 그 문제가 그 문제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올해 수능장에 들어가시면 음운 문제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이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그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건데 파생되어 봤자 여기서 개수 물어보거나 순서 물어보거나 그거 하나가 더 첨가될 뿐인 거라고요. 자 일단 보기 먼저 봅시다. 음운 변동은 항상 보기도 비문학처럼 보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아무리 쉬워 보여도 판단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음운 변동은 다음에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우리한테 음운 변동의 유형을 설명할 텐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먼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교체. 우리는 교체라는 말에 되게 익숙한데요. 최근에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대치라는 말도 매우 많이 씁니다. 두 가지 같은 등가의 말이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교체가 되게 되면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던 음운이 없어진 현상인 탈락. 자, 탈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음운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인 첨가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음 첨가는 니은 첨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 하나로 줄어드는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현상이 X라고 하는 음운 현상 지칭해볼까요 그냥? 음절의 끝소리가 쓰였구나.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상위 항목이 교체 속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지만 음운의 개수는 변동이 없네. 여기까지 항상 머릿속으로 함께 생각하시면서 음운 변동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 텐데 자 선생님이 팁 하나를 드릴게요. 음운 변동 문제를 볼 때는 물론 이게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의식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움직일 텐데 조금 허둥대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 일단 뭐부터 보냐 하면 음운 변동을 볼 때 일단 무조건 그 단어의 받침을 먼저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받침을 보는데 자 받침을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하나는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된 겹받침이 있어요. 또 하나는 헛받침이거나 아니면 쌍기역이나 쌍디귿처럼 같은 자음이 결합된 쌍받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겹받침이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뭐부터 시작되냐면 탈락부터 시작돼요. 탈락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두 개의 음운을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탈락이 이루어지고 이 탈락은 음절의 콧소리란다. 미안합니다. 자음군 단순하겠죠.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음이 아니야.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까지 또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탈락이 먼저고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자음군 단순화라고 그랬죠. 필기를 지금 이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쓰였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는데 만약에 대표음이 아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헛받침이나 쌍받침이라면 얘는 틀림없이 딱 봤는데 이게 헛받침이나 쌍받침인데 대표음 7가지가 아니야. 그렇다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부터 먼저 적용시키고 가는 겁니다.
일단 이거 먼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겹받침 얘기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 지금 1번 보시면 안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딱 탈락하고 나면 안 하나가 남죠, 그죠? 그럼 얘는 대표음인가요? 대표음이니까 더 이상 자음군 단수나 이외에 더 이상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할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시를 읊다. 자, 이 경우에 일단은 이게 겹받침이니까 하나 무조건 탈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시를 읊다. 그런데 탈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는과는 다르게 이 피읍이 대표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물론 나중에 이것도 된소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겹받침이 나와 있으면 일단 걔는 하나를 탈락시킨다. 근데 탈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음이 아니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겹받침 중에서 음절이 끝소리까지 가야 될 겹받침은 리을 피읍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항상 나오게 되면 주의 깊게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머리를 깎다. 자, 쌍기역이죠. 쌍기역을 우리가 발음할 때는 깎다라고 이렇게 기역으로 발음하게 되죠. 이걸 또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쌍기역이 기역이 됐으니까 기역 하나 없어졌네. 탈락이네. 아니에요. 탈락 아닙니다. 쌍받침이 hot받침이 되는 것은요. 탈락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1번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자음 체계표 본 적 있었죠, 그죠? 기역의 경음이 된 소리가 쌍기역이었죠. 그러니까 기역과 쌍기역은 서로 다른 자음이에요. 그래서 겹받침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이지만 쌍받침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건 탈락이 아니라 교체다. 그것도 일단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 깜빡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자, 안은에서 탈락이 2번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죠. 일단 여기 지금 겹받침이니까 하나를 없앨 겁니다. 이게 남겠죠? 자, 안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탈락 하나 마이너스 1이겠네요. 히읗 탈락 하나. 물론 여기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 히읗이 요로 위치가 이동되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만 히읗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일단 히읗 탈락이 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발음이 는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뭔가요? 여기에 있던 받침에 있던 니은이 음가가 없는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문 현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문 현상일까?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혹시 교체됐나요? 아니지. 니은이 위치만 바뀌었지 교체되지 않았어요. 탈락됐나요? 그럴 리가. 첨가는요? 아니죠. 첨가는 없던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있던 놈이 위치만 바뀐 거라니까. 축약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아는 된 것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중에 포함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의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연음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음 현상은 단순한 발음 규칙에 불과한 것이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 같이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던 1번 선지에서는 탈락이 2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탈락이 한 번, 히읗 탈락 한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음 현상이 적용됐으니까 음운의 개수의 변동은 마이너스 1이 생긴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꽃망울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나는군. 자, 일단 받침 먼저 보라고 했어요. 여기 오는 치읓은 대표음이 아니죠.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응하고 리을은 받침입니다만 이미 대표음이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럼 일단 먼저 받침 먼저 바꿔보죠. 그러면 꽃망울이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바뀐 것은 교체, 음절의 끝소리 현상입니다. 음운 개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교체가 하나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은 뒤에 오는 비음, 미음 때문에 앞에 오는 디귿이 바뀌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꽃망울로 바뀌게 될 거고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죠? 교체가 2번 일어난 건 맞네요. 얘는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하나, 비음화 현상이 하나 적용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일어났습니다.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번 선지에서 개수의 변동은 0이죠. 그죠? 항상 받침을 보라는 말이 지금 1번, 2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받침을 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해도 딱 보는 순간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평상심으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허둥댄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운 변동 문제를 볼 때는 기본 로직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먼저 받침부터 먼저 본 상태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 일단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가 아닌가 싶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해봅시다. 식용유에서는 첨가가 2번 일어났다. 자, 확인해 볼까요? 식용유. 첨가라는 얘기는 없던 게 들어갔다는 말인데 여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에 있던 놈이 이렇게 옮겨오니까 요거는 연음 현상이죠. 첨가가 아니에요. 없던 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거네요. 유에서 없던 니은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딱 봐도 첨가는 2번이 아니라 1번만 일어났어요. 자, 요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표준 발음법 29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 자, 합성어거나 혹은 파생어일 때 앞단어가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이 있고 플러스 뒷단어가 D에 시작되는 뒷단어가 5가지의 경우에 이야, 여, 요, 유 5가지의 경우라면 여기 이야, 여, 요, 유에다가 니은을 첨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자 보시면 식용 플러스 유죠. 그죠? 다 한자긴 합니다만 그래서 앞단어에 받침이 있어요. 뒤에는 유로 시작하죠.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어서 첨가 현상은 1번 일어난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설명드렸죠. 리을 들어가는 거 없어요. 발야구라고 리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항상 딱 봤을 때 합성어고 혹은 파생어고 앞단어가 받침이 있고 D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면 니은을 첨가해야 되는구나. 규정 하나 외워두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음운의 개수의 변동은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4번. 첫 해에서는 교체와 축약이 1번 일어난다. 자, 일단 잘못된 접근 방식부터 먼저 가보죠. 여기 보면 히읗이 있어요. 히읗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옷하고 히읗이 결합하여서 이게 축약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자, 우리 1번 문제 풀 때 시옷에 경음이 뭐였었죠? 된소리? 쌍시옷 있었죠? 시옷의 거센 소리가 뭐였던가요? 없었습니다. 그 위치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옷은 히읗과 치읓과 축약을 해서 거센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접근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시옷이 받침이 있죠? 항상 받침이 대표음인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시옷은 대표음이 아니니까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현상? 음절의 끝소리 현상. 상이 항목은 교체. 음운개수의 변동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히읗이 뭘로 바뀌었냐면 여기 보세요. 티읕으로 바뀌어 있죠.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첫 태 디귿의 거센 소리인 티귿으로 바뀌어진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자, 교체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하나, 축약 자음 축약 하나, 거센 소리 현상.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고 음운 개수의 변동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답은 이미 끝났는데 자, 5번 선지에서 설명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답부터 먼저 보죠. 얄다에서는 교체와 첨가가 1번 일어났다. 일단 보시면 겹받침이죠.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비읍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얄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첨가도 아니고 교체도 아니고 뭔가요? 탈락이죠. 일단 탈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오는 디귿이 얇다 된소리로 교체가 된 거죠. 그죠? 요거는 된소리 현상. 그래서 교체 한 번이 이루어졌으니까 탈락 마이너스 1, 교체 한 번, 음운의 개수의 변동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이 단순한 걸 왜 얘기하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얇다가 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음군 단순하죠. 그리고 얘는 선생님이 분명히 탈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된소리 현상이죠. 경음화 현상. 된소리 대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된소리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음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얘는 교체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운 개수의 변동은 -1이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얘기하냐면 자,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내가 선생이 그 제시하는 선지가 온지 x인지 확률은 50%니까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얇다가 된 경우에는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체가 나중에 일어났다. 자, 선지가 이렇게 나왔다면 답변해 보시죠. O일까요? X일까요?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지랄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순서 다른 것들은 보통 막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된소리 현상이 되었을 때는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된소리 규정이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는 일단 먼저 알아두고 갑시다. 언제 된소리 되냐면 뒤에 앞에 단어가 그, 드, 부 파열음의 예사소리들이죠. 자, 이거 뒤에 예사소리 바다, 사자가라고 보통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왔을 때 얘들이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국수라고 발음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어간 받침. 이거는 어간이니까 동사, 형용사에서의 문제입니다.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일 때 그 뒤에 마찬가지로 바다, 사자가가 오게 되면 얘가 된소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신발을 신다. 이거 동사죠, 그죠? 어간 받침이 니은이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다를 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로 삼다. 마찬가지죠? 삼다라고 하죠. 자, 일단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이 두 개만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갖다 놓고 위에 명제가 맞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선생님이 4번 선지 밑에 필기했던 걸 지우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을 먼저 봅시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여기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을 먼저 보죠. 자, 탈락이 먼저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얇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기 디귿이 된소리 쌍디귿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규정 중에 뭘 적용한 걸까요? 얇다에서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얇다, 어간이네. 어간이 있어. 어간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탈락을 먼저 시킨 다음에 얘가 얇다라고 됐다라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된소리가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보면 맞겠죠. 얇다에서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오는 비읍 때문에 여기 오는 디귿이 먼저 이렇게 얇다가 먼저 된 거야. 그 다음에 어간 받침에 어간이란다. 단어의 종성에는 글자의 종성에는 두 개의 음운을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읍이 탈락해서 얇다가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규정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지금 제시했던 탈락이 먼저 일어나고 교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만 보여드린 거예요. 의문 현상 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될 수 있을지를 얘기한 거죠. 하는 내내 지금 상위 항목을 생각하면서 의문의 개수의 변동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생해서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된소리 현상 문제가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특히나 된소리 현상은 적어도 이 두 가지 규정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일단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3번 문항에서 만나겠습니다.